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3.1절이 96주년을 맞았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3.1절 경축 기념식이 개최됐는데요. 애국가 제창과 만세 삼창을 통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한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되새겼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96주년 3.1절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 3.1절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와 대뉴욕지구 광복회 등의 한인단체 공동주최로 어제 진행된 기념식엔 각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된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손세주 뉴욕 총영사가 대독한 기념사에서 3.1 운동 당시 우리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국민 모두가 일치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자며 국민적 노력과 합심을 강조했습니다. 숱한 역경을 딛고 눈부신 성취를 이뤄낸 선대들의 헌신 위에 오늘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듯이 다가올 미래 세대들이 희망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 역시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같은 생활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조상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된 뉴욕 한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6년 전 오로지 조국의 독립만이 우리 한민족의 살 길이라 여기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선 희생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순국 선열들의 3.1 정신을 이어받아 뉴욕의 한인사회를 더 강한 한인사회, 더 잘 사는 한인사회로 건설해 나가야겠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도 오늘 3.1절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뉴저지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유강훈 뉴저지 한인회장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서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 한일 양국 간에 앞으로 미래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식적으로 일본이 우리 위안부들에게 적당한 사죄와 보상을 해주는 것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한몸 바친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 만세 삼창이 2억 마일리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결국 법정으로 갔습니다. 김민선 후보 선거 대책본부는 오늘 맨해튼 법원에 선관위의 후보 자격 박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김민선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2시경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주 지방법원에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 박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네, 오늘 법원에 가서 뉴욕 한인회 선관위 이승기 회장님, 이승엽 위원장님을 상대로 컴플레인트, 소장을 접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오늘은 판사가 없어서 아마 내일 오전 11시쯤에 돼서 공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야기를 하고 아마도 내일 결정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대본부 측은 선거관리 업무를 직접 관장하겠다는 역대 휘장단 협의회의 뜻을 따를 방침이었으나 선관위가 업무를 인계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선대본부는 오늘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격적인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 한인회의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불과 3주 사이에 사무국 풀타임 직원 3명이 모두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인회 측은 전 사무총장이 복직할 것이라며 나머지 직원 축원에 대한 계획을 밝혔지만 우려의 시선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에는 조성환 사무총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민승기 회장의 선거대책본부에 합류하기 위해 사직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사무국 직원 2명이 동시에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직원은 조 총장 사직 후 업무가 크게 늘어난 데다 회장 선거 파행으로 향후 거취에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당장 이번 달부터 사무국 업무를 처리할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 회장은 일단 부회장 1명을 풀타임으로 사무국에 근무시키고 빠른 시일 안에 직원을 충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전 총장도 조만간 한인회에 복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직 사무총장을 캠프에 데려갔다가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복직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 전직 회장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사무국 업무 마비와 총장의 캠프행 그리고 복직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일주일짜리 임시 연장안으로 위기를 잠깐 모면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면 또다시 국토안보부의 업무 정지나 폐쇄를 걱정해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연방상하원에서 통과된 국토안보부 임시 예산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하원은 국토안보부의 예산을 일주일 연장하는 법안을 가결했고 상원도 앞서 구두 투표로 일주일 연장안을 승인했습니다. 의회가 일주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당장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국토안보부의 셧다운 가능성은 일주일 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방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정책 관련 행정명령 때문에 국토안보부의 예산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자 추방 유예 조치에 반대하며 국토안보부의 예산을 잇따라 부결시켜 왔습니다. 만약 의회와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국토안보부가 셧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이민 업무가 지연되는 등 이민 비자 수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패션과 엔터테인먼트를 자랑하는 웨스트필드 가든스테이트 플라자가 청양의 해를 기념하기 위한 설날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한인과 중국 커뮤니티가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는 양국의 전통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최고의 쇼핑몰로 손꼽히는 웨스트필드 가든스테이트 플라자가 2월 28일 청양의 해를 기념하며 설날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가든스테이트 플라자 2층 패션 구역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인 사회와 중국 커뮤니티와 협력해 한국과 아시아의 전통 문화를 뽐냈습니다. 2015년 설날을 맞이해서요. 뉴저지 버겐 카운티 가든스테이트 플라자에서 버겐 카운티에 사는 한인들을 위해서 한인 설날 축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이 행사는 처음 있는 행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 기관들이 참여했고요. 또 우리 한인 전통 예술과 또 붓글씨와 여러 가지 페이스 페인팅 같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나는 리듬에 맞춰 화려한 장식을 자랑하는 중국 전통 사자 탈춤으로 시작된 공연은 마술쇼와 가면극을 선보이며 많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곧이어 고운 한복으로 한껏 멋을 낸 어린이들과 할머니들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부른 아리랑, 까치까치 설날은 등의 민요로 꾸며진 무대는 외국인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이 이쁘다고 아주 사진들도 많이 찍어가고 그래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와서 자랑스럽게 우리 한국 민요로 노래를 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계속해서 난타, 부채춤 등의 무용을 선보이며 이어진 공연 행사는 한국과 아시아의 전통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선보이며 함께 설날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욕에서는 한인 노인들이 여가 선용을 즐기기 위한 마땅한 장소가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노인들의 건전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여가 선용의 장소가 플러싱의 문을 열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플러싱 공영 주차장 옆 상가에 지난 토요일 새롭게 문을 연 플러싱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
노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데이케어 센터 오픈 행사에는 축하하러 나온 지역 노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데이케어 센터는 스마트폰 활용, 사교 댄스, 건강교실 등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균형 있는 식단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을 챙기고 공동생활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데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저희 영어 강사님도 계시고 컴퓨터 강사님도 계시고 거기다 이제 요즘 스마트폰 쓰시는 거 굉장히 궁금해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가 클래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음식도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음식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가 곳곳에 생겨나고는 있지만 부실한 운영으로 얼마 가지 않아 문을 닫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 얼마만큼 알찬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는지 사전에 알아보고 자신에 맞는 데이케어 센터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성실성과 손재주 하면 한인들이죠. 네일업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계에 이어 요식업에 한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이 발표한 아시안 노동력과 관련한 보고서에 따르면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한인이 59,4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동정업계에선 중국인 20만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사업 분야 가운데 한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은 드라이클리닝과 세탁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해당 업계의 7%는 한인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카 연맹은 아시안들이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지만 총 15개의 아시안 민족 중 9개 민족이 요식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종별 중간임금 현황을 보면 인도계가 연 55,178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계 44,937달러, 중국계 37,378달러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인은 연 중간임금이 32,327달러로 아시안 전체 평균 37,378달러보다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평균 31,834달러보다는 500달러가량 높았습니다. 학부모님들 특히 오늘 아이들의 아침 식사 든든히 챙겨주셨을 텐데요. 오늘부터 뉴저지 대부분 학군에서 새 표준 시험이 실시됐습니다. 시험 시간도 길어지고 어려워진 데다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등 걱정이 많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거부 사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와 포트리 등 주 전역 학군의 3에서 11학년 학생 90만 명이 오늘부터 새 표준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새 표준 시험은 시험 기간이 길어지고 컴퓨터 기반으로 치러지는 등 기존 시험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학군마다 각 학년별로 오는 27일까지 실력 평가 시험인 PBA가 진행되며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는 학년 말 평가 시험인 EOY가 실시됩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컴퓨터를 통해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와 교사 등은 컴퓨터 설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 에세이 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저학년의 경우 자판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염려도 일고 있습니다. 한편 시험 문제 역시 크게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의 부담 가중을 이유로 대규모 시험 거부 사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빙스턴 학군에서만 1000여 명의 학부모가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시험 거부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